지금 시간에는 이제 관세법상 일반 사항 중에 과세 가격과 관세 부과 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이제 오늘 볼 거는 제일 먼저 이제 통칙 중에서도 납세의무의 성립 파트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과세 요건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관세가 충족을 해서 관세의 어떤 성립 요건이 충족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를 납부를 하려면 그 요건들이 이제 충족을 법률사항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제 하얀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밑에 이제 노란 글씨로 표시된 부분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일단 한 번 이제 6년 중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이제 과세 물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입 물품을 말을 하는 겁니다. 수입된 바로 그 물품이 이제 과세 물건이 되겠고요. 납세 의무자는 이제 세금을 납세하는 의무를 가진 자, 보통은 물건의 주인, 즉 화주가 되겠죠.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울 거지만 이제 과세 표준은 우리가 뭐 1,000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수입자는 당연히 이거의 금액에 비례해서 관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고 싶어 할 거고요. 세관은 이 금액이 낮춰지면 세관이 걷어들이는 이제 관세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높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얼마 정도의 과세 표준을 정할지 그 관세를 이 물건의 가치가 1,000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정해진 과세 표준,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이제 확정이 됐으면 여기에다가 도대체 몇 퍼센트의 관세를 퍼센테이지를 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기본관세가 8%지만 뭐 이제 물품에 따라서 뭐 12%짜리도 있고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300%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의 납세 의무를 성립시키는 과세 요건은 즉 네 가지다.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거 하나하나 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세 요건 자체도 외워 주셔야 돼요.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과세 요건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그 다음에 볼게 과세 물건입니다. 그래서 6년 중에 한 3번 정도 출제라기보다는 선지로 한번 등장을 했고요. 자, 관세의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지금 전기에너지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사용료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요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인데 미리 나와 버렸네요. 그래서 과세 물건은 지금 책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겠지만 수입 물품이에요. 그래서 혼동 없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과세 물건이 이제 수입 물품이다. 요거 지금 과세 표준은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 종가세랑 종량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서 보시겠고요. 그래서 선지로 또 출제된 좀 희한한 문장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물건이라고 한다면 수입 물품이라고 한다면 손에 만져지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근데 전기 에너지 및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채물이라기보다는 무채물이라고 해요. 그 어떤 형체가 없다고 해서 내 무채물 중에서도 전기 에너지랑 지식재산권은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한번 출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밑에 보시면 이제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죠. 그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입됐을 때 왜 우리 원래는 이런 부가세라든가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은 세관장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무서장이 부과를 하죠. 세관장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입물품에 한정해서 세관장이 한 번에 이제 이런 세수들을 다 걷어들이는 게 낫다고 해서 이제 부과하는 세금인데 뭐 부가세, 뭐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이런 거를 뭐 다 외울 수도 있지만 자주 이제 오답으로 등장하는 게 법인세 그리고 유류세 여기 물론 에너지 환경세가 있지만 여기는 유류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는 세관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법인세, 유류세는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답으로 자주 등장하는 요거를 일단 외워두시고 왜냐면 이거 외우기가 좀 벅차잖아요. 그래서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는 세금부터 일단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금을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인데 앞에 문장이 여기도 좀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어서 보시면 자, 수입 물품의 가격과 수량으로 한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요. 이게 가격으로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종가세 그리고 수량으로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종량세라고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가세란 수입 물품의 가격에 따라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물품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고 이 종가세의 장점은 관세 부담이 상품 가격에 비례함으로써 공평하대요.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물품 금액 자체가 높아지면 관세 자체로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공평하다고 이제 의미를 하는 거이고 시장 가격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담에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는 거니까 관세도 낮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격의 등락에도 관세 부담이 좀 균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의미는 이제 종량세인데, 종량세는 이 물품의 가격, 즉 금액을 바탕으로 이제 관세를 정하는 게 아니라 중량, 대표적인 게 중량이죠. 중량이랑 뭐 개수, 그리고 면적, 그리고 부피인 이제 용적 등의 어떤 중요한 표현은 이거예요. 단위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되는 관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돌멩이를 수입한다고 한다면 돌멩이는 그 금액 자체는 낮겠죠. 그래서 종가세로 한다면 관세가 낮겠지만 돌멩이는 굉장히 중량이 무겁죠. 그래서 종량세로 하게 되면 돌멩이 자체가 예를 들어 10원짜리더라도 무게가 굉장히 그 돌멩이는 많이 나갈 거기 때문에 종량세로 해서는 관세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종량세랑 종가세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동그라미 보시면 자, 종량세의 장점은 세액 산출이 쉽죠. 왜? 그냥 중량 곱하기 얼마, 개수 곱하기 얼마, 뭐 몇 프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세액 산출이 쉽고 수출국에 따라 세액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오로지 중량만 보고 오로지 개수만 보는 거니까. 근데 종가세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오는 A라는 제품과 미국에서 오는 B라는 제품, 모델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 국가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가세는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종량세의 단점은 물가 변동에 따른 세율 적용이 불가능해요. 물가 변동, 왜? 물가는 이제 가치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종가세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종량세 같은 경우가 이제 얘는 물가 변동이 돼도 오로지 중량은 안 변하잖아요. 물가가 뭐 변했다고 해서 그 돌멩이의 중량이 변해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물가 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세율 적용이 불가능하고 관세에 공평을 기할 수 없다. 라고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나라마다 이제 계량 단위가 동일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뭐 센티미터, 미터를 쓰는데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는 뭐 야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뭐 인치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도량 단위를 통일시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많이 이게 줄줄이 써놨지만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끼셔로 무방한 그런 어떤 중요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과세 가격의 결정이에요. 뭐 우리가 뭐 과세 표준, 과세 가격, 뭐 어려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뭐 관세사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관세사 공무원을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자격증 시험에 60점만 넘으면 되니까 그것에 대한 크게 이제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물품의 이제 수입 물품의 그 가치를 토대로 우리 종가세 기준입니다. 그 가치를 토대로 이제 얼마만큼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그 물품의 금액이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 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 가격으로 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내가 해외 직구로 뭐 아이폰을 샀다고 해요. 하지만 그 세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뒤에서 보겠지만 가산 요소가 있다면 여기다가 뭐 플러스 알파 해주고 공제 요소가 있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뭐 알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조정한 거래 가격, 내가 산 금액 말고 어떤 관세 법상, 우리가 이거를 이제 관세 평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평가할 때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법에 맞춰서 이제 그 금액을 도출해 낸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 이 개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2번, 3번 동그라미는 그 중복으로 들어가서 무시하셔도 되고 1번 동그라미만 한번 보시면 자,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권리를 갖고 있어요. 얘가 나한테 5,000원을 꼬갔어. 근데 얘가 나한테 어떤 물건 10,000원짜리를 판대요. 그럼 생각해보면 그 거래를 간단하게 하려면 내가 5,000원을 받고 10,000원을 주는 대신 그것을 상계시켜서 5,000원만 받으면 되죠. 그래서 그 상계한 금액이 5,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5,000원도 전부 다 이제 과세 가격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논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제가 구매자고 여기 있던 뭐 가상의 인물이 이제 판매자라고 한다면 내가 얘한테 10,000원을 주고 물건을 사야 되는데 얘가 어떤 C라는 또 다른 가상의 인물한테 빚을 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 5,000원짜리 빚을 지고 있다면 내가 C한테 빚을 5,000원 갚아주고 나는 얘한테 5,000원만 줘도 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어떤 상계 처리하는 그런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계를 해주고 뭐 빚을 대신 이제 내주고 빚을 갚아주고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금액으로 관세 평가상 이제 금액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이해만 하시고 크게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결국 가산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에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밑에 1번부터 6번 동그라미까지의 가산 요소가 있다면 1,000원에다가 플러스 이제 가산 요소만큼 금액들을 더해줘서 최종 예를 들어 1,200원이면 이게 200원이라서 1,200원이 되면 요거 곱하기 이제 관세율을 해서 얼마 정도의 관세를 낼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그래서 쭉 한번 일단 쭉 훑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판매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어떤 요소들은 전부 다 이제 가산